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여야 3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여야를 안 가리고 고구마 줄기처럼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개혁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느 때처럼 말로만의 개혁에 그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의심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경찰이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조사하고자 특별조사단을 편성했습니다. 이딴 은폐 의혹에 경찰청 본청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에 나섰습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정부는 직권 취소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세계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이 경고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의 신용도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는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포커스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포커스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연합뉴스TV는 이번 주 세계적인 IT 회사가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6월 24일 박현우 기자는 애플의 사진 위치 서비스가 우리의 땅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발빠르게 보도하여 타 매체들이 이와 같은 뉴스를 연이어 보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박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독도를 촬영한 사진들이 현재 아이폰에서는 오키노 시마조에서 찍은 것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사진에 자동으로 사진 찍은 곳의 위치가 보여지는데 독도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뜨는 겁니다. 확인 결과 오키노 시마조는 일본 시네마현에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독도에서 동남쪽으로 157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중 울릉군에 해당하는 지역인 셈으로 일본의 교과서 등에서 다케시마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취재진의 세심한 관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3일절에 촬영된 것인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지만 사진의 위치 문제를 날카롭게 발견한 점이 돋보입니다. 3일절 당시 연합뉴스TV 취재진 등이 독도 영토 순례 행사차 독도를 찾았다가 바다 사정이 좋지 않아 접안은 못했지만 독도 앞 2km 바다까지 접근해 선상에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촬영한 독도의 사진을 최근에 다시 보다가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박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2013년 가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해당 보도를 통해 상세히 밝히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주재의 한국 총영사를 통해 항의를 했고 사진 위치 서비스 시 독도를 공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독도 표기는 아예 빠진 채 오키노 시마조만 단독으로 표기된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박 기자는 영남대 독도연구소 김수희 연구교수를 취재하여 오키노 시마조 사람들이 울릉도를 왕래하면서 독도에 가서 불법 강치 어업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일본 사람들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작은 관찰력으로 독도 문제를 공론화시킨 취재력이 돋보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방송되는 종합 뉴스로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감동과 공감이 있는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뉴스 포커스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 중인 시간에 추규호 전 영국 대사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유덕 유럽 팀장과 함께 브렉시트 투표의 결과에 따른 정치 경제적 파장을 진단했습니다.
투표율 72% 시점이었지만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잔류, 탈퇴 중 어떤 것으로 나오더라도 유용할 법한 정보를 전문가가 알기 쉽게 해설해줘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투표 결과가 유럽은 물론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발빠른 좌담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해주었습니다. 방송 시점에는 투표율 65%를 넘고 젊은 층 투표율이 높으면 EU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과 함께 평소 영국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전달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브렉시트 찬반 투표로 영국 사회가 잔류와 탈퇴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회가 반으로 쪼개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추 전 대사는 너무 성급하게 국민 투표를 붙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놨고, 강 팀장은 영국은 한나라로 보기에는 사회 문화적인 분리가 이미 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많은 세대의 경우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가 있으나 젊은 층은 교환학생이나 자유로운 여행 등으로 인해 유럽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설명해 영국 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날 경우 영국이 맞을 변화에 대해 강 팀장은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영국 내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탄탄한 입지였지만 탈퇴로 결정되면 자금이 빠져나가며 내수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U의 입장에서도 영국이 15%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만큼 자기 살 깎아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에서 총 교역량은 많지 않으나 금융계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세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 팀장은 EU가 관세 동맹인 만큼 한 EU FTA를 개정하고 한영 FTA를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좌담에서는 EU의 강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들이 영국의 선례를 따르는 일이 없도록 영국에 보복을 가해 결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브렉시트 탈퇴를 지지한다는 주장 등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다뤄져 돋보였습니다. 추 전 대사는 실제 영국에서 대사로 활동한 경험이 녹아있는 연륜이 있는 답변으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보복보다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지만 여왕의 탈퇴 지지 주장은 탈퇴 진영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듯하다며 여왕은 분열보다는 통합에 득이 되는 쪽을 택하는 현명한 분이라는 해설로 영국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를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EU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지만 전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욱 긴밀해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였던 브렉시트 문제를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한 수준 높은 좌담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혜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명품 리포트 맥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명품 리포트 맥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6월 26일 명품 리포트 맥의 현장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이슈의 맥을 짚어냈습니다. 어린이집을 두고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 정책에 따르게 되는지, 이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줘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상률 기자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내놓은 맞춤형 보육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논조로 이 사안을 조목조목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23일 평소 정원의 30%만 등원시키는 부분 휴원에 동참한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했습니다.
박 기자는 일부 어린이집이 부분 휴원을 벌인 것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 정책에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맞벌이 가정은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수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7시간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 보육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엄마들까지도 지나치게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이 같은 정책이 현장의 엄마들에게 어떤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지 직접 취재하여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전업주부 엄마는 집에서 노는 것으로 치부되는 정책이라며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반발뿐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강한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맞춤형 보육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육료 차등 지급 때문입니다. 정부가 종일반 아이들의 보육료를 3% 올리는 대신 전업주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반 아이들의 보육료는 20% 삭감하기로 한 터라 맞춤반 아이들이 많은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는 보육료가 크게 감소될 게 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운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현재 어린이집들의 교사들은 이미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기자는 지금까지 모든 부모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주다 보니 정작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며 이를 방지하려는 정책을 제안한 정부의 입장이 일리는 있으나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반발에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결국 애꿎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가져올까 우려하며 뉴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조각조각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던 이들에게 맞춤형 보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시청자들에게 사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도와준 우수한 보도였습니다. 명품 리포트 매개 기업 기상도는 한 주일간 주목받은 기업들을 정리해주며 경제 기사의 흐름을 따라잡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6월 26일 방송에서는 사정당국이 주도하는 사정경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최근 기업의 경기 현황을 김종수 기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몰린 때가 드물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절치부심, 기사회생한 펜텍이 1년 7개월 만에 새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다시 두드린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품명도 영어로 내가 돌아왔다는 의미로 I am back, 기용한 광고 모델도 과거 전성기 때 화제를 모았던 배우 박기용 씨라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라이벌 애플에 채택된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만 써오던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OLED를 라이벌 애플이 채용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생전부터 LCD 기반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OLED를 무시해왔던 애플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논평을 곁들였습니다. 기업 기상도라는 코너명에 걸맞게 기업의 수치나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상이 흐리거나 맑은 이유를 설명해줘 시청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디어가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획은 바람직하지만 이날 뉴스에서는 간혹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구사해 다소 불편함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기 싫으면 떠나야겠죠? 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듯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미니 다큐 오늘을 살펴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성호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니 다큐 오늘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미니 다큐 오늘은 특정한 날짜를 모티브로 연관성을 찾아내 과거부터 오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오늘을 조명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영되는 미니 다큐 오늘.
지난 134화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의 역사가 깃든 인천의 오늘을 소개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부터 인천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해 저도 인천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오늘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던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인천이 한국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역사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66년이 지난 오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진 인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과거에서 즐길거리가 다채로워진 인천의 오늘로 넘어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언급하는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을 잘 전달했습니다. 또 장소를 소개하기 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도를 그래픽으로 보여줬는데요. 인천역을 중심으로 각 장소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장소들이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인천역에서 교통수단별로 소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까운 정도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미니 다큐 오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인천을 즐기는 방법에 있어 테마별로 구성했다는 건데요. 인천 즐기기 1번부터 3번까지 소개하면서 역사를 느끼고 먹거리를 즐기고 또 휴식까지 누릴 수 있는 구성으로 소개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 편의 여정을 본 것 같아 직접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첫 번째 인천 즐기기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기념관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까지 진행해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인천이 6.25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또 했었는지 그런 걸 또 교육을 또 이런 기념관을 통해서 알려주게 돼도 애들도 또 인천에 살면서 우리 인천이 또 이런 곳이구나 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기념관을 통해서. 또한 역사 해설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면서 몰랐던 여행 정보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천 즐기기는 근대화의 역사가 남긴 차이나타운입니다. 먼저 차이나타운이 과거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역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130여 년 전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역사와 더불어 사람과 가장 밀접한 이곳의 먹거리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이목과 더불어 입맛까지 집중시켰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먹거리 하면 중화 요리의 대표 메뉴인 짜장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일반적인 짜장면과 다르게 하얀 짜장면을 소개해 신선했습니다. 3년 전 개발한 하얀 짜장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먹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얀 짜장. 맛이 어떤가요? 맛이 색달라요. 색다른데 짜장면 맛은 나요. 중국에는 없는 이 짜장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고 또 시대적으로 짜장면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전달했는데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역사와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신선하고 유익했습니다. 짜장면은요, 중국에도 없는 우리만의 짜장면이에요. 요즘 차이나타운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대만식 풀빵, 중국식 화덕만두를 소개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 집을 많이 찾는지 비법을 다뤄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고기, 단호박, 팥 등 다양한 맛의 화덕만두. 사람들이 줄을 이을만 합니다. 하지만 차이나타운 먹거리에 너무 많은 비중이 치우쳐져 먹거리 말고도 인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미니 다큐 오늘은 수많은 어제가 만들어낸 오늘을 새롭게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로웠는데요. 인천의 역사를 통해 인천의 오늘을 만날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서의 인천을 잘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배우고
오늘을 통해 과거를 반추하면서 시간을 넘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지난 6월 21일 있었습니다. 지금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발표 이전부터 부산 가덕도와 밀양 이 두 곳이 혈전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순서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영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충돌할 것을 뻔히 알면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은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영남권 신공항은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이었죠. 현재 영남권에는 김해공항이 있지만 한계에 달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륙에 위험이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다른 신공항 건설이 꾸준히 논의돼 왔습니다. 후보지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믿었던 밀양과 가덕도 두 곳이 서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 모두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밀양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산을 깎아야 하는 등 지형이 발목을 잡았고요. 네.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공사비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경제성과 편의성을 들어서 밀양과 가덕도 대신에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중앙 언론에서는 다양한 보도와 사설을 실었는데요. 주요 사설의 제목을 좀 보면 신공항, 포퓰리즘으로 국력 낭비, 신공항 분란 더 이상 갈등 확산은 안 된다. 돈 넘은 신공항 유치전, 성과 공유하는 상생안을 내놔야 한다 등 신공항 건설 과정과 원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PK와 TK 지역 간의 어떤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에 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또 시각에 따라서는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논조의 기사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 언론은 대부분 김해공항 확장안이 처음부터 가능했다면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주로 실었는데요. 관련 정부 정책을 이제 비난하면서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정 과정에서 이게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 언론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언론은 공적인 이슈들이 좀 두루두루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될 담론의 주제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특정 세력의 이해만을 반영한다면 국민들은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그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논리들을 진실이라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과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또 중립적이고도 공정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행태들을 보면 공정성보다는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냉소적 관점으로 일관한다거나 하는 등 언론의 공적 기능을 좀 상실한 느낌을 줬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사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노골적인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한 지역 언론사는 일면 전체를 백지로 내보내는가 하면 자극적인 단어들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배신, 규탄, 기만, 통분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나 또 냉철한 접근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이제 가덕도를 위시하는 부산권 언론과 또 밀양 유치를 선호하는 대구와 경남부권 언론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신공항 입지 선정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이제 정치 쟁점화되면서 정치인에 대한 압박도 지역적으로 서로 갈려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또 그럴 것이 이러한 중요 사업들은 지역 정치인의 어떤 힘과 영향력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 정부가 힘을 써서 이제 지역 사업을 좀 자기 지역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사례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언론의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정치권의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검증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어떤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다는 정치권의 인맥을 이제 조명하면서 일찌감치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다거나 또 내년 대선 구도로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보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발표가 났습니다만은 그 이후 후폭풍도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 이후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공항 문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지역 간 이해 다툼으로 비추게 된 데는 분명 언론의 역할 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PK와 TK 지역의 그 반발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객관적인 가능성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번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10년이 넘게 이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이제 지역 선거를 거치면서 민심을 요동치게 한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다가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던 그 지난 정부의 입장이 이제 180도 바뀌면서 확장이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언론이 이를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 선정을 근본적으로 이제 부정하면서 또 민심을 분열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이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공약을 만들고 또 정책을 어떤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 사업 여부가 타당한 건지 네. 미리 좀 따져볼 수 있는 검증 보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모전이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냉철함과 그리고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언론이 사회적 통합과 소통의 중심 역할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보도할 때 우리 언론의 보도 형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이 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제성보다는 그 정치적 이해 타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다 보니 발생한 후유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갈등이나 국고 낭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타당성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좀 배제돼야 되는데요. 국책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또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언론이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되고 반대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역 간의 이해가 결부되고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끌려 들어가 버리면 언론의 관점도 여기에 편승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국책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와 운영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또 지자체는 공짜로 제공되는 어떤 수혜만을 누리게 되는 정책에서는 경제 논리에 충실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책 사업을 내 지역으로 유치하기만 하면 이익이 된다는 생각부터 이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공항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는 국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그 어떤 유치전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효과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반짝 효과만 있는 것인지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이익이나 어떤 환경 문제 등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파악하고 그리고 조율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 사업 결정 이후에 어떤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ungnam International Airport.
영역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 유치운동으로 하는 신고한 맥주와의 마음과 그런데 의원님들의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 결과를 수용을 해서 당장 철저한 소음 대책을 통한 미래 100년 공동번영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